지난 방송에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커버링 나올 때 한 요쯤 샀어요. 요쯤 이쯤 사서 이더랑 대충 먹고 요거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반등을 제대로 못 먹긴 했는데 일봉을 보시면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과대 낙폭 뒤에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한 방에 빵 하고 떨어지잖아요. 빵 하고 떨어지고 이 이평선 여기를 좀 붙이는 작업까지 와요. 여기를 캔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면 여기랑 이격이 많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평선이랑 이 캔들이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다 이격이잖아요. 이 이격을 최후로 반등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지표 해소를 시킨다는 관점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은 이격도가 멀면 멀수록 캔들은 이 평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격을 채우러 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일봉, 양봉 3개가 나왔는데 사실 테조스라던가 뭐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바닥 대비해서 40%에서 60% 가까이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망을 하면서 손실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만 본다고 해도 이번 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할 건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42,000 라인 있죠. 여기 42,000 라인을 이격도를 다시 한번 좁히려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일 때 이 42,000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피보나치상으로 69,000에서 42,500을 그으면은 정확하게 여기로 그어볼까요? 여기로 그어보면 대략 0.38이 되돌림 자리가 53,000에 위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53,000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서 52,000에서 53,000 사이에 분할로 숏 걸어놓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였죠. 좀 쉬운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54,000 라인인데 11월 27일에 이 54,000 라인에서 횡보하던 매물대가 이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52,000에서 53,000에 숏 잡으신 분들도 이 매물 라인 54,500에서 55,000 라인 그러니까 한 2,000불 가까이 되죠. 2,000불 가까이 슈팅이 나오면은 판다. 그러니까 4%에서 4.5% 슈팅이 오바로 나오면 판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2배 정도 잡으시면은 숏 포지션을 이 52,000에서 53,000에서 2배를 진입했을 경우에 손절이 나가도 마이너스 10% 정도 나가는 선에서 아주 괜찮은 숏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었겠죠. 여기가 숏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보통 0.38이 정도 되는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죠. 꽤나 많습니다. 4시간봉으로 봐도 이제 52,000 후반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라인이 이 42,400 혹은 42,500에서 43,000 라인 부근까지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또 이 쌍바닥 지점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악재 터지면 그대로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42,000 라인 42,000에서 43,000 라인에서는 조금 현물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근거가 여기 12월 4일 오후 1시에 내려왔던 이 밑꼬리 지점을 쌍바닥으로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첫 번째고요. 주봉상 보시면 지금 여기가 62평이에요. 이 빨간 색깔 2평이 2달짜리 2평인데 이 62평을 깨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준다면은 5월부터 7월까지의 이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했던 이러한 그림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3,000 라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42,000에서 43,000 라인 뭐 어느 정도 보면 프랙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봉상 프랙탈. 그래서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라인이 지금은 42,000에서 43,000을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도 있겠죠. 이 지점 주봉상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2021년 1월 4일 1월 첫째 주에 찍었던 고점 또한 지금 42,000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42,000에서 43,000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42,000에서 43,000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42,000이 뚫린다라고 할게요. 42,000이 확정봉으로 뚫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관망할 거예요. 어디까지? 저는 3만 달러까지 관망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저기를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까? 뭐 뉴스가 좀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고는. 근데 뉴스는 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42,000에서 43,000 라인에서는 한 번쯤 받아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월봉, 주봉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봉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장이라고 하긴 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한두 달짜리로는 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거 고점을 형성하고 사토시 가격이 계속 빠지는 알트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함부로 잡으시면은 비트가 횡보하는 동안에서 계속 쭉쭉쭉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USD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사토시 차트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트들은 사토시 차트를 제가 한번 쭉 봐드릴게요. 일단 이더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삼각 수렴을 상방으로 뚫어냈고 일봉 보시면은 여기 일봉 5위평을 이렇게 딱딱 붙이면서 가요. 이격을 거의 없이 붙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승 힘이 아직까지 꽤나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격이 만약에 이격도가 붕 떠버리면 이게 다시 이격을 붙이려는 성질 때문에 상승 탄력을 못 받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더는 계속해서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42,000에서 43,000 라인에서 비트가 파킹해준다면은 저는 이더리움을 좀 많이 매수할 것 같아요. 솔라나는 근데 솔라나를 보면은 직전 3일, 이전 3일 동안은 좀 꺾인 모습이죠. 이거는 이더리움보다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굳이 매수를 한다면 내가 1,000억, 2,000억을 굴리는 것도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거는 호가창에 영향 줄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솔라나보다는 이더가 탈만하겠죠. 에이다는 다들 보시다시피 이 바닥 깨지면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다는 저는 별로 타고 싶지 않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TO가 아마 계속 팔고 있을 거예요. 얘는 한 몇천만 개도 남은 것 같은데 리플도 별로 타고 싶지 않고 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나는 제가 2순위예요. 2순위. 루나도 꽤나 타고 싶은 종목이고 사토시 차트도 아직까지 아슬아슬하게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루나는 제 2픽입니다. 1픽이 이더고요. 2픽이 루나로 할게요. 1등 이더, 2등 루나. 루나도 이거 계속 테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루나는 이제 소각 개념이라서 이건 오를 수밖에 없죠. 테라가 잘 된다고 하면. BCH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별로고 다 똑같이 생겼죠. 하락 라인 그리고 역별 만들고 있는 것들. 엑시 인피니티도 오늘 단발성 슈팅은 좀 보여줬는데 이것도 굳이 타고 싶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추세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모습도 아니고요. 단발 슈팅에서 픽픽 쓰러지는 거 보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도 없네요. 매틱이 12월 9일 내일 있지 않나? 행사 있지 않나?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내일 상황 보고 결정을 좀 할게요. 이거는 행사 끝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조스는 그거 있었죠 오늘. 이게 유비소프트에서 테조스 기반 NFT 플랫폼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호재였어요. NFT 플랫폼 출시가. 근데 이게 유비소프트가 게임 회사 중에는 좀 괜찮죠. 굉장히 괜찮은 애들입니다. 요 정도 NFT 묻고 게임 묻었으니까 40% 급등 보여줬는데 요 정도 호재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테조스도 단발성 호재로 보고 오늘은 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오스도 오늘 호재 하나 있었죠. 이오스도 단발성 호재인 것 같아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오스가 저는 타고 싶은 자리를 만들 거면은 여기서 이렇게 평선을 이렇게 그리고 22평은 이렇게 가겠죠. 적어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 구간처럼 가져야 돼요. 5위평을 타면서 이 평선을 태우고 이렇게 가면서 골크가 연쇄적으로 나오고 정배열을 준비하는 이러한 차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오스도 저는 별로 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단발성 슈팅 하나 했잖아요. 오늘 호재로 인한 엔진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엔진 많이 오르고 지금 충분히 조정받는 중이라 조정이 마무리되는 곳은 0.618짜리 이 근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평선을 다시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 좀 수렴의 기간을 거치기 전까지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스텔라룸에는 리플이랑 똑같이 가는 놈이죠. 리플이랑 똑같이 가는 놈이고 리플이 타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칠리즈 마찬가지죠. NFT 중에서도 거의 1세대, 1.5세대라서
저런 애들이 달릴 때 타야지 지금 타는 건 좀 별로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비체인은 뭐 아시다시피 비트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고, 트론도 그렇고 웨이브까지 그렇고, 이 비트 토렌토는 그거죠. 얘 그 액면 분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액면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액면가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캐시처럼 이게 리브랜딩 된다는 개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으로 리브랜딩 된다고 했을 때 항상 코인들이 뭐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씩 갔으니까 이 액면 분할 때문에 많이 좀 펌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많이 타죠. 그때는 굉장히 핫한 불장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핫한 불장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호재도 아닐 뿐더러 이런 호재가 적용되는 장세도 다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에서 뭔가 이전에 이캐시 이런 게 10배 갔으니까 비트토렌토도 10배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지금 비트 조정이잖아요. 비트 조정을 먼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개별 알트들이 힘을 그렇게 과하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먼저 받지 않고 먼저 올라간 경우도 있겠죠. 뭐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어디서 타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여기였죠. 여기 네모로 그려본다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시간을 좀 들이면 4시간봉 여기 빨간 색깔 2평 보여요. 여기 빨간 색깔 2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빨간 색깔 2평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건데, 여기를 뚫고 돌파하고 다시 깔고 앉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52,500 위에서 52,500, 53,000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와야지 이거를 좀 유의미한 반등에 그치지 않고 탈만한 자리로 보이고, 이렇게 깔고 앉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00을 뚫어주고 올라탔을 때만 좀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고 탈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추세선만 그려도 지금 보시면은 이 보라 색깔이 22평,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고요. 이게 5200달러 위치에 있죠. 그리고 요 파란색이 122평입니다. 122평. 그리고 여기 직전 하락의 고점 찍었던 게 12월 3일 21시간 봉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등을 줬던 08일 자정에 찍었던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추세선 또한 여기 부근입니다. 5700 부근이죠. 5700 부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라리 숏을 타실 거면은 여기 부근에서 한번 짧게나마 숏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숏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5700에서 타시고 52500에서 53000을 확정목으로 넘어가면은 확정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깔고 앉는 모습이 나오면 숏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현물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쌍바닥 부근 비슷하게 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지난 한 5월에서 7월까지가 하락이었고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달리기만 했죠. 이제 코인들이 그냥 묻어놓고 매수하면은 계속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어요. 사실 바보가 와도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번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이 장이 그냥 떠먹여 줬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 동안 벌어놨던 수익을 지금부터 다음 또 상승장 혹은 좀 쉬운 장이 올 때까지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와 잔고가 갈립니다. 정말 많이 갈려요. 저도 2017년도에 제 실력으로 번 줄 알고 까불다가 그거 다 날리는데 1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진짜 돈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갈리는데 1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원화채굴에 집중을 하시고 항상 내 실력으로 본 게 아니라 시장이 떠먹여줬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조금 비중 조절도 해가시면서 첫 타점에 뭐 5%에서 10% 정도만, 그리고 물타기에 20% 30% 들어가서 무조건 본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2,000까지면 4% 5%잖아요. 거의 5%. 5%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때 타도 늦지 않아요. 사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잖아. 결국은 리스크 제거인데, 그 하루 이틀 기다린다고 막 알트코인들이 10% 20% 날아간다고 했을 때 상승률 1, 2 종목이, 그런 거를 내가 못 먹었다고 배 아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매매 길게 할 거잖아요. 오늘은 사실 길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또 이거 그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본인들 관점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정기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무슨 시황이 변동이 된다던가 매수를 잡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쓴다던가 아니면은 또 방송을 킬게요. 방송을 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